부재, 파평, 교화, 장단, 문산이 들려주는 천년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파주의 큰 역사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파주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또 파주에는 왜 파평, 교화, 장단, 문산처럼 오래된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일까요? 지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지명은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역사학에서는 지명을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조가 바뀌고 행정구역이 개편되어도 오래된 지명은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파주시는 원래 하나의 고을이 아니라 파평, 교화, 장단, 적성, 봉성 등 여러 고을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하나의 도시로 통합된 결과입니다. 파주라는 이름의 탄생. 현재의 파주라는 행정명칭은 고려 918만 1392 시대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는 비탈이나 언덕을 뜻하고 주는 큰 고을이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즉, 언덕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파주는 실제로 임진강과 공릉천 주변에 평야와 완만한 구릉이 어우러진 지형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라는 명칭의 어원에 대해서는 문헌이 충분하지 않아 한자의 뜻을 통한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평 명문가의 본향. 파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명 가운데 하나가 파평입니다. 파평은 단순한 행정지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씨 가운데 하나인 파평 윤씨의 본관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수많은 재상과 장군, 학자를 배출한 파평 윤씨는 한국사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가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관 1040만 1111 장군입니다. 오늘날 파주시 파평면이라는 이름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화, 강이 만나는 땅. 다음은 교화입니다. 교는 서로 만나다 하는 강을 뜻합니다. 즉, 강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화는 예로부터 한강과 임진강 수계와 가까운 지역으로 육상, 교통과 수운이 연결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신라, 기원전 57,935 경덕왕, 제위 74만 2765 때 지방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교화군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중요한 행정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장단, 임진강을 품은 고을. 장단도 매우 오래된 지명입니다. 장은 길다는 뜻이고 단은 여울이나 급히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임진강에는 여울이 많은 구간이 있었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지명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단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군사교통의 요충지였으며 특히 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하여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전쟁 1950만 1953 이후 장단군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밀러테리 디마케이션 라인 MDL 이북으로 편입되거나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들어가면서 오늘날에는 옛 장단의 모습을 모두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문산 북녘으로 향하는 관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명은 문산일 것입니다. 문산은 예로부터 임진강을 건너 개성과 평양으로 향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의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했고 현재도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적 거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남북교류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은 변해도 역사는 이어진다. 신라 경덕왕 때는 중국식 행정명칭을 사용하면서 파평현, 교화군, 장단현 등의 이름이 정비되었습니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행정구역은 여러 차례 개편되었지만 이러한 지명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파평, 교화, 장단, 문산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천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